근데 이런 거 말고 여러분들도 궁금한 게 아마 이걸 거예요. Alt를 가면 어떻게 선정하는가? 맞죠? Alt를 저 사람은 저 Alt를 어떻게 찾아냈지? 이런 게 가장 궁금하지 않나요? 이거는 사실 그때그때 좀 많이 다른데요. 첫 번째는 제가 제일 많이 하는 건 뭐냐면 전체 바이낸스 차트 리스트를 가지고 그걸 변동에 따라서 오름차순이나 아니면 내림차순으로 한 번씩 확인해요. 이게 어떤 거냐면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서 바이낸스 선물 이건 업데이트를 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금 크게 이것도 키워볼게요. 이렇게 해서 바이낸스 선물 리스트를 여기다가 임포트해서 넣어놓고 나면 이거를 변동을 이렇게 클릭을 하면 박셀 같은 거라던가 뭐 NKN이라던가 이런 것들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클릭해서 여기서 차트를 한번 싹 훑어보는 편이에요. 이거를 뭐 V앱 같은 거를 켜놓고 훑어볼 때도 있고 안 켜놓고 훑어볼 때도 있지만 이런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나오는 애들은 당연히 V앱을 켜놓고 보는 게 되게 유리합니다. 왜냐면 이게 쭈르르륵 올라가고 있는데 밴드 1, 2 요 정도에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보다는 당연히 밴드 3 근처에서 매도를 볼지를 결정하는 것들이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아무튼 이거를 클릭을 해서 선정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선정하는지는 뒤에 쭉 내용들은 다 할 건데 이렇게 해서 전체 차트를 한 번씩 확인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제 Alt 섹터 분류 이런 식으로 해놓은 게 있거든요. 그러면 레이어 1, 레이어 2, AI, 뭐 게임, 그 다음에 NFT, 뭐 디파이 이런 정도로 간단하게 정리를 해놓는 편이에요. 그냥 이거에서 이렇게 보면서 만약에 전체적으로 섹터가 좀 AI가 많이 강하게 간다 그러면 얘네들을 싹 훑어보는 편입니다. 그래서 섹터별 정리를 간단하게 체크해보는 경우들이 있고요. 근데 이 섹터별 정리 같은 경우에는 코인게코라는 사이트도 있거든요. 그 코인게코 사이트를 가면 카테고리별 뭐 섹터별 이런 식으로 해서 그 각각의 이런 뭐 AI라던가 게임이라던가 뭐 밈이라던가 이런 식으로 정리해갖고 쭉 뜨는 것들이 있어요. 그럼 거기서 변동을 확인을 해서 찾아내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웨일 얼러트 보고 찾는 경우들도 있고요. 웨일 얼러트 같은 경우에는 디스코드에서 이렇게 우리 웨일 얼러트 있죠. 그래서 웨일 얼러트 자체를 조금 보는 경우들도 있고, 아니면 여기에 보면 웨일 얼러트 미니로 해서 정리를 해놓죠. 근데 주로 저기 자체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많이 뜨기 때문에 웨일 얼러트 미니에서 뜨는 거 위주로 많이 보는 편이에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거는 10만 달러, 그리고 우리가 20만 달러, 50만 달러, 100만 달러 이렇게 정리해놨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좀 체크를 해서 볼 필요가 있겠죠. 그러니까 거래하지 않기 위해서도 체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웨일 얼러트 같은 경우는 디스코드 내에서 이제 미니를 많이 같이 참고를 하는 편인 거고, 미니는 그냥 저희가 이렇게 이름 붙인 거고요. 그리고 코인얼라이즈 같은 경우에 코인얼라이즈 필터를 이용하는 경우들이 있고, 이 필터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저는 제 다른 노트북 컴퓨터에다가는 그걸 다 해놨는데 여러 창으로 띄워놓고 그냥 그때그때 검색을 합니다. 근데 변동성 필터로 해서 이렇게 뜨는 거에서 한번 마음에 드는 게 있으면 찾아보는 경우들이 있고, 또는 아니면 이렇게 음펌비 필터를 이용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음펌비 필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펌비가 음펌비인데 롱계좌수 비율이 줄어들고 있는 애를 위주로 하거든요. 롱계좌수 비율이 줄어들고 있는 것들, 그래서 가능하면 스퀴즈가 나올 만한 애들을 조금 찾으려고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걸로 가지고 검색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이제 SNS 같은 것도 많이 보거든요. 뭐 트위터도 보고 아니면 텔레그램도 보고 등등등 하는데, 여기에서 차트 같은 것들이 이제 많이 보다 보면 알고리즘 때문인지 올라오는데, 그 알고리즘에서 막 그냥 의미 없이 올라온 것들 말고, 그리고 그 사람이 차트 분석을 어떻게 했냐라는 것보다도 많이 뜨는 것들은 계속 좀 많이 보이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니면 급등하거나 변동성 같은 것도 있으면. 근데 대부분 변동성이 있는 것들은 이 안에서 제가 잡아낼 수가 있는데, 그래도 그냥 심심해서 SNS 이제 어떻게 돌아가나 보다 보면 거기서 눈에 띄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변동성이 보이는 차트들 같은 것들을 좀 찾아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들 보면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해? 라고 생각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그래서 뒤에서부터 이제 어떻게 제가 순서대로 아니면 순서는 아니더라도 어떤 내용들을 분석하는지를 보여드릴 건데,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런 걸 계속 하다 보면 어떤 흐름이 생기냐면, 그래서 간단하게만 딱 차트만 보더라도, 간단하게 차트 큰 틀만 보더라도 대략적으로 얘를 내가 건드릴지 안 건드릴지가 자꾸 반복 학습하다 보니까 보이게 됩니다.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아니 이거를 내가 언제 이걸 다 하고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거 박셀 같은 경우도 여기서 이렇게 올라오고 있다 그러면 주말이니까 이거는 그 뒤로 더 안 건드린 것도 있는데 이거 롱이 눌렸을 때 들어갈까 말까 이런 식으로 시나리오가 딱 그 상태에서 바로 어느 정도는 잡힌다는 거죠. 아니면 이거를 그냥 얘는 지금 내가 이런 상황이고 아마 이렇게 쭉 스퀴즈 낼 것 같은데 그거 계속 보고 있을 가능성이 없으니까 어려운 환경이니까 건드리지 말아야겠다 이런 정도가 좀 잡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선정을 할 때 계속 많이 봐가지고 뒤에 것들도 많이 해가지고 여기 안에서 빨리 찾아내는 연습이 많이 되는 게 중요합니다.